제1화 화려한 결혼식장에서의 가든 웨딩. 신부 서민아는 동그랗고 맑은 눈에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뺨을 살짝 붉히며 신랑인 강태준을 올려다보고 있다. 작고 귀여운 그녀는 매우 행복한 듯 웃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태준도 일터에서의 쿨한 모습이 아니라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본다. 잘 어울린다. 나와 같은 부서의 서민아와 영업부의 강태준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오늘의 날을 맞이했다. 우리 회사에서 결혼하고 싶은 남자 넘버원 강태준과의 교제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 고생을 가까이서 보았던 나는 몇 번이나 은근히 동기 이건우를 추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서민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행복해 보이네. 느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만으로 누군지 알아차린 나는 아쉽네요. 이미 알고 계셨죠. 그만큼 가까이에 있으면 눈에 들어오죠. 저 강태준에게 한유진에게 뇌물을 준 거 아니냐고 혼난 적 있어요. 은근히 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들켰구나. 왜 나를? 내가 지지했다는 뜻이겠지? 나와 이건우는 접점이 많지 않으니 의아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서민아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했기 때문일까? 이건우, 서민아가 일부 여자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 은근히 도와주었잖아. 그리고 둘이 서먹해졌을 때도 은근히 화해하게 했잖아. 이건우도 강태준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인기가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그 위에서 서민아에게 패가 가지 않도록 행동했다. 좋아해. 사랑해 라고 말만 하는 강태준은 아무것도 모른다. 은근히 주의를 준 이후 개선이 보이긴 했지만. 와, 그런 것도 알고 계셨나요? 너무 창피해서 머리 숙여요. 사람 좋게 보이는 온화한 얼굴에 고민의 표정을 띠며 머리를 감싸쥐고 웅크린다. 그런 모습이 귀여워서 무심코. 후후, 괜찮아요. 나만 알고 있는 거려.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자, 취급하지 마세요. 얼굴을 번쩍 들어보니 새빨개져서 또 웃음이 올라왔다. 귀엽다. 너무 귀여워서 조금 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건우는 정말 멋진 남자가 될 거야. 나였으면 강태준보다 이건우가 좋아. 서민아에게도 추천할 정도였으니까. 자신감을 가져.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제부터 부케 토스가 시작될 것 같다. 이건우, 나 부케 토스 참여해야 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뒤 중앙으로 달려갔다. 결국 부케 쟁탈전에서는 졌지만 서민아는 내 위치를 확인하고 던져졌지만 맛있는 음식을 즐겼으니 괜찮다. 돌아가려고 로비를 걷는데 이건우에게 불렸다. 2차 회식 참석 안 할 거예요. 2차 회식은 영업부에서 기획했겠지? 나 술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게다가 이건우 군 빨리 안 가면 시간 맞추기 힘들어. 언제 왔는지 같은 부서의 정유미가 달콤한 목소리로 이건우를 불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태준을 노리고 서민아에게 심술을 부리던 녀석이었는데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전략을 바꾼 모양이다. 참 적극적이다. 그럼 안녕, 이건우. 나는 손을 흔들며 지하철으로 걸어갔다. 제2화. 벚꽃이 피는 화창한 날, 좋아하던 여자가 결혼했다. 꽤나 세련된 가든 웨딩. 틀림없이 강태준이 준비했을 테고 그녀의 분위기에 딱 맞는 예식과 피로연. 게다가 일도 외모도 완벽하다. 완전히 졌다. 그렇게 생각하며 구석 쪽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니 눈에 띄는 인물을 발견했다. 신부 서민아와 같은 부서의 한유진.
서민아가 한유진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2살 위 선배. 귀여운 서민아와 달리 조금 수수한 느낌의 여성. 오늘은 평소와 달리 머리를 말아 하프업 스타일로 했다.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행복해 보이네. 안 됐네. 목소리로 알아챘는지 평범한 톤으로 정확히 짚어 말했다. 알고 있었죠. 내가 그녀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삐친 듯한 기분으로 말하자. 그녀는 푸흐 웃으며 거기까지 가까이 있으면 말이죠. 눈에 들어오잖아요. 라고 말하며 다시 웃었다. 의외로 웃는구나. 일할 때 얼굴을 떠올리며 그 갭에 놀랐다. 저 강태준에게 한유진에게 뇌물이라도 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무섭게 혼난 적 있어요. 은근히 저를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왠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왜 나를? 서민아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했기 때문일까? 이건우 씨, 서민아가 일부 여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은근히 도와주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2사람이 서먹할 때도 은근히 화해하도록 이끌고 있었죠. 슬쩍 나를 올려다보며 해냈다는 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와, 그런 것까지 아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기죽겠네요. 은근히 서민아를 배려하는 모습을 본 것 같다고 생각하자 문득 쭈그려 앉아 머리를 감싸게 되었다. 후후. 괜찮아요. 나만 알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자 다정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아, 애처럼 다루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 한유진은 약간 진지한 얼굴로 이건우는 정말 좋은 남자가 될 거예요. 나라면 강태준보다 이건우가 더 좋아요? 서민아에게 추천할 정도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별것 아닌 폭탄 발언을 하고 북해 던지기에 참여해야 한다며 달려가 버렸다. 내 얼굴은 새빨개졌을 것이 틀림없다. 완벽한 강태준보다 내가 낫다니 기쁘다. 어쩌지 입가가 풀려 어쩔 수 없다. 북해 던지는 걸 지켜보니 분명 미카미 씨는 한유진에게 던지고 있었으나 근처에 있던 같은 부서의 정유미에게 밀려서 놓치고 있었다. 신부 서민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신랑 강태준은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한유진은 북해를 받은 여자에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2차 회장으로 이동할 때 한유진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참여하지 않는 걸까? 아까 이건우가 좋다고 한 발언 때문인지 한유진이 신경 쓰인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유진이 로비를 걷고 있는 것이 보여 쫓아가 목소리를 걸었다. 2차 회의를 영업부에서 기획했는데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말하는 그녀를 어떻게 참여시키지 할까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건우군 하고 어미를 길게 느리는 말투로 정유미가 다가왔다. 그럼 이건우. 한유진은 금세 돌아가 버렸다. 2차 모임은 전혀 즐기지 못했다. 정유미가 바싹 붙어왔기 때문이다. 오늘 북해 토스에서 북해가 제 쪽으로 왔어요. 다음은 저인가요? 라며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태도는 명백히 계산된 것이었다. 순진한 남자라면 속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오늘의 차림이 떠올랐다. 부드러운 형태의 샴페인 골드 무릎 길이 원피스. 확실히 진주 목걸이에 이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한 차림. 이렇게까지 떠올리고 나서 깜짝 놀랐다. 혹시 이건가? 설마. 이건욱은 듣고 있어요. 또 달달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고 집에 가기로 했다.
등 뒤로 정유미의 불만스러운 기운을 느꼈지만 그대로 회장을 나왔다. 집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자.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를. 제3화. 최근에 한유진의 모습이 이상하다. 왠지 가끔 한숨을 쉬거나 잘 들리진 않지만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한다. 퇴근할 때 등에는 벌벌 떨고 있다. 신혼여행 다녀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강태준이 소파 옆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컵 2개가 있었다. 내 가장 좋아하는 홍차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이런 다정함이 좋다. 나는 최근에 한유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유진이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뭔가 고민이 있으면 상담했으면 하는데. 한유진에게 정말 신세를 졌다.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한유진 덕분이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힘이 되고 싶다. 서민아가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을지도 몰라. 조금 더 지켜보다가 상담해주는 게 어떻겠어. 너무 간섭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너무 캐묻는 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네. 하지만 한유진의 고민은 곧 알 수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한유진. 이거 출장 갔다 오면서 사온 기념품이에요. 나 방금 돌아왔거든요. 이건우가 종이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옆자리 한유진의 어깨가 움찔하며 겁먹은 듯 흔들렸다. 이 시간이라면 회사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에 가도 되었을 텐데? 일부러 기념품을 주기 위해 회사에 들른 걸까? 내가 의문을 느끼고 있을 때? 이미 일 끝나죠. 기다릴게요.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이건우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왜? 기다려. 평소에 한유진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동요하고 있다. 같이 돌아가자. 배고프기도 하고 저녁도 먹고 가자. 저는 집에서 먹을 거예요. 제가 요리하고 있으니까요. 손수 차린 요리를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쁘다. 기대돼요. 이야기가 서로 맞지 않는다. 이 예상대로 한유진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우는 그냥 웃고만 있다. 이건우가 이렇게 추진력 강한 사람이었나? 좀 더 이렇게 다정하다거나 한 발 물러선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대각선 맞은편 자리에서 강한 시선을 느꼈다. 정유미다. 요즘 장난을 안 당해서 잊고 있었다. 무서운 눈으로 한유진을 노려보고 있다. 무섭다. 마스카라로 강조한 눈, 새빨간 네일이 마치 귀신처럼 날카롭게 빛난다. 지금까지 내가 장난을 당했던 건 강태준을 정유미도 좋아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질투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유진도 이건우에게 관심받고 질투를 당하는 건가? 내가 결론에 다다랐을 때 그럼 가자. 라고 말하며 이건우는 한유진을 재촉해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한유진도 마지못해 따라간다. 그러다 생각난 듯이 이건우가 발걸음을 멈추고 한유진은 내가 마음대로 좋아하는 거니까 이상한 짓은 하지 마 라고 정유미를 보며 말했다. 이건우 왠지 멋있어지고 있다. 나는 오늘 본 것을 흥분된 기분으로 이야기했다. 한유진을 내가 마음대로 좋아하는 거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라고 말했어. 다들 있는 앞에서 정유미한테. 이건우가 한유진을. 그래도 이건우는 오히려 부드럽게 충고할 것 같은 타입인 줄 알았는데. 그래. 우리가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 뭔가 있었나 봐. 그래도 오늘 한유진은 평소보다 정말 귀여워 보였다. 헤헤. 에피소드 4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 같은 부서의 한유진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았다. 항상 조언을 듣는 걸 보니 한유진도 상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한유진은 항상 조용히 일해. 많은 여성 직원들이 말하면서도 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에 대한 태도는 호감 갑니다. 일자리를 요청할 때 짜증난 표정이 없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녀는 은근히 이건우를 그의 아내에게 추천했다. 저에게는 조금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괴롭히는 법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 나에게 빚을 졌다. 지금은 잠시 관찰하기로 결정하고 자리를 잡았다. 다음 날 한유진의 걱정은 흥분과 함께 올라왔다. 그는 일어났을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유미한테 다들 앞에서 한유진은 내가 혼자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했어. 그는 결국 완전히 매료된 채로 그렇게 말했다. 정유미는 그녀를 괴롭힌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정유미에게 경고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통제했다. 한유진과 이건우. 사실 좋은 조합일 수도 있겠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강태준.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 이건우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있었다. 오늘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할 거예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근데 꽤 이른 것 같은데? 서류를 정리하고 출장 심부름을 하고 있어. 아침까지 끝낼 생각이었어. 아침에. 아마도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유진이랑 사귀는 거야? 어제 아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서미나한테서 들었구나. 하지만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그래도 다음은 뭐야, 한유진. 이건우는 꽤 눈이 좋은 것 같아. 예전엔 서미나에게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유진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서미나와의 일이 정리됐다고 해서 한유진에게 갔던 건 아니야. 아마도 내가 하나둘 오해받을 거라 생각한 듯 그는 열심히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니, 의심하지 않아. 내가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야. 이번에는 가만히 보고 있었다. 대체 뭐야? 한유진은 어렵죠. 강태준에게는 서미나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한유진은 강태준보다는 제가 이야기하기 편하다고 말했어요. 상사보다는 이라는 뜻에서. 도대체 뭐야? 어쨌든 나는 아내만을 소중히 하고 있다. 쌓여있던 일을 처리하고 시계를 보니 8시 가까이 되어 있었다. 신혼여행 다녀온 뒤로 계속 야근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쯤에서 돌아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간다고 인사하고 층을 나와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회사 나가니까? 그때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밖에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잡음으로 집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게 지금 한유진이랑 같이 있어요. 한유진. 지금 어디야? 거기로 갈게. 회사 근처 이자카야에 있는 모양이다. 거기는 가본 적이 있다. 곧 간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가서 깜짝 놀랐다. 한유진이 평소 무표정이 아닌 활짝 웃고 있었던 것이다. 술 좋아하는 사람처럼 웃고 있다. 강태준, 서미나 마중 나왔어요. 한유진 괜찮아. 꽤 취한 것 같은데? 걱정되어 말하니 이번에는 깔깔거리고 웃으며. 괜찮아요. 서미나랑 가세요? 라고 말한다. 아직 마실 생각인 것 같다. 어쩌지. 옆에서 아내가 푹푹 내 옆소매를 잡아당기자 비밀의기처럼. 작은 목소리로 본을
정유미가 한유진에게 후배에게 휘둘리는 건 힘들겠네요. 한유진 씨는 곧 30살이죠. 이건우가 진심으로 한유진 씨를 좋아한다는 건 무슨 농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 있을 리 없죠라고 로커에서 말한 것 같아요. 로커에 들어갔을 때 나이 얘기를 들었구나. 농담이었다고. 하며 킥킥 웃는 사이에 작은 목소리로 들렸고, 그러자 한유진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로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있었구나 싶어 여기로 데려와 사정을 들었다고 한다. 야. 이번엔 아내 목까지 포함해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벌칙 게임이라고 한유진이 중얼거렸다.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일부가 들린 것 같다. 붉게 달아오른 볼의 눈은 촉촉하게 지금이라도 울 것 같았다. 울 것 같다는 건 그러면 한유진, 이건우를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라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농담이었어 라고 쓸쓸하게 말하니. 아침에 이건우 상황을 생각하면 아니, 벌칙 게임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어차피 이제 젊지 않으니까 라고 말하자 속아 있었다는 걸 알고 결국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눈물이 멈추지 않게 되었다. 오해를 풀 수 있는 건 본인뿐이다. 아내에게 한유진을 지켜보라고 말하고 나는 밖으로 나가 이건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태준,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우는 1시간도 채 안 되어 이자카야에 나타나 무릎 꿇을 기세로 머리를 숙이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유진을 부축하며 집에 가요. 라고 말하고 벌칙 게임이라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어깨를 지탱하며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갔다. 순식간이었다. 아침 이건우의 모습으로 봤을 때 벌칙 게임일 리 없고 한유진의 마음도 방금 확인했으니 괜찮겠지? 이건우에게 맡겨도 괜찮았어. 불안해 보이는 아내가 물어와서 아침 대화를 과장님보다는 부분을 생략하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안도한 듯 웃으며 배고프대서. 가끔은 밖에서 먹고 돌아갈까? 하고 둘이서 가게로 돌아갔다. 제5화 서민아의 결혼식 다음 주 오늘부터 10일간 서민아가 신혼여행으로 휴가를 가서 힘내서 일에 착수한다. 나는 총무과에서 주로 출장하는 영업사원들의 여권이나 호텔 예약 등을 담당한다. 그 일을 서민아와 정유미가 함께하고 있다. 시간 등을 잘못 맞추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쓰는 일이다. 한유진, 점심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정유미는 후다닥 가버렸다. 정유미는 항상 동기 친구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모양이다. 또 정유미가 선번이야? 한유진 안 돼. 제대로 말해야 해. 같은 총무과 선배가 말을 걸어주었다. 네, 하지만 아직 정유미가 집어는 불가능해서요. 총무과의 절반 이상이 선번으로 점심에 가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몇 명만 남아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녀 혼자서는 아직 힘들 것이다. 선배도 고소하며 그러네 라고 말했다. 집원으로 점심에 가면 식당은 텅 비어 있다. 오늘은 뭘 먹지? 점심은 일일 정식과 우동이나 카레 등 정기 메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오늘의 일일 정식은 흰살 생선에 달콤한 식초 소스. 내가 좋아하는 메뉴다. 오늘은 일일 정식으로 하자. 창가의 카운터석에 앉아 잘 먹겠습니다 하고 손을 모았다. 옆자리, 괜찮아요.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목소리의 주인은 이건우였다. 왜 그래요? 식당에서 이건우에게 말을 걸린 것은 처음이다. 이건우는 싱긋 웃으며 옆자리, 괜찮죠? 라고 말하고 후다닥 앉아버렸다. 아까부터 옆자리 이건우가 신경 쓰여 밥이 맛있게 먹히지 않는다. 가끔 시선이 느껴진다. 왜일까? 한유진은 어디쯤에서 회사에 통근해요? 아무렇지 않게 이건우가 물었다. 긴장하는 건 나뿐인가? 그렇지,
이건우는 서민아를 좋아하니까 의식해버린 내가 부끄럽다. 지하철로 삼정거장 떨어진 집 근처 역을 대답했다. 나랑 가까운가 보네요. 이건우와 내 집은 일정거장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혼자 살아요. 역에서 가까워요. 걱정하는 것처럼 묻길래 웃고 말았다. 마치 어머니 같다. 15분 정도 걸어가지만 상점가가 있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괜찮아. 실제로 5년을 살았지만 아무 일도 없다. 한유진은 남자친구 있나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건우가 물어왔다. 어떻게 그런 걸 태연하게 물을 수 있을까? 나는 이건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있어요. 그렇게 반복해서 묻는 이건우가 태연해서 화가 났다. 없어요. 남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작은 자존심 때문이다.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관심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왜요? 언짢은 목소리가 되고 말아버려서 후회했다. 분명히 이건우는 그때 내가 서민아를 놀렸다고 생각해서 복수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아쉽네. 그런 사람 없어? 노력해서 침착하게 말하자면 등? 왜 아쉽다는 거예요? 저는 매우 기뻐요. 이건우는 그렇게 말하며 온화하게 웃고 나를 바라본 후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돌아갔다. 항상 머리를 묶고 있네요. 저번처럼 풀어놓은 것도 멋졌어요. 매우 고상했어요. 얼굴이 단번에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절대, 지금 나는 새빨개져 있었고 이건우는 그렇게 말하며 온화하게 웃고 나를 바라본 후 가볍게 인사를 했다. 라고 온화하게 말했을 때와 똑같이 미소 지으며 빠르게 일어나 가버렸다. 초한 소스를 얹은 요리는 내키지 않게 남기고 말았다. 그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솔직히 생각하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거다. 하지만 상대는 이건우다. 최근까지 서민아를 좋아했고, 아니 지금도 좋아할지도 모른다. 회사 내 인기 또한 상당하다. 일부러 나이 많은 평범한 여자를 선택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일이 진전되지 않는다. 서민아가 쉬는데도 결국 2시간 정도 야근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가서도 괴로워하며 생각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런 일로 고민해 본 적 없는 나는 피곤했다. 그런데 잠도 오지 않는다. 정말 싫다. 제6화 한유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지금까지의 자신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지했다고 생각한다. 구내식당에서 시작해 연락처를 쓴 포스트잇을 붙여 서류를 전달하거나 한유진이 돌아갈 쯤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와 주소를 가르쳤는데도 좀처럼 연락을 주지 않는 한유진을 보고 이제 일은 끝나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유진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한유진은 저 혼자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상한 장난은 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볼이 순간적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 어색하고 떨리는 태도가 매우 사랑스러웠다. 일부러 대화의 실마리를 엮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한유진에게 조용히 압박을 주었다. 빨리 돌아갈 거야? 마지못해 따라오는 한유진을 확인한 후 놀란 얼굴의 정유미에게 충고했다. 한유진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좋아하는 것뿐이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 주변에서 놀란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남자들에게도 견제 효과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이야? 한유진은 조금 화난 듯 나를 바라봤다. 역시 집밥은 무리일 것 같아서
내가 자주 가는 가게로 데려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이거다. 나는 한유진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되받아쳤다. 그대로의 의미입니다만. 그대로라니 한유진은 또 빨개졌다.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나는 한유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야, 거짓말. 붉어진 얼굴을 양손으로 가리고 멍멍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지만 거짓말이 아니고 번호와 주소도 알려줬는데 연락이 없어서 꽤 낙담했어요. 대체 이렇게까지 접근하면 보통 눈치채는 거 아닐까요? 연락을 줬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하면 그런 거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거려. 붉어진 얼굴을 고개 숙인 채 한유진은 중얼거렸다. 그 후 한유진의 번호와 주소를 알려받고 매일매일 하기로 약속했다. 한유진은 매일매일을 제대로 답해주었고 주말에는 데이트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들떠 있었던 것이다. 한유진이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준에게서였는데 한유진이 울고 있다는 것, 벌칙 게임이라고 들은 1등을 들었다. 데리러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회사 근처 선술집으로 차를 몰았다. 운전하면서 생각한 것은 서민아와 강태준 때 일이다. 서민아가 받고 있는 괴롭힘을 왜 눈치채지 못하느냐며 강태준에게 답답해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좋아서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다. 한유진이 아직 나에게 좋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서로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들떠서 나는 핸들을 단단히 잡고 내 한심함을 실감했다. 감사했습니다. 깊이 머리를 숙이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한유진을 차에 태웠다. 도중에 슬픈 듯 벌칙 게임이라고 중얼거려서 마음이 아팠다. 제7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좋아하던 볼펜을 잃어버렸다. 서랍에 넣어두었던 핸드룸도 없어졌다. 휴게실에 놔두었던 머그컵이 버려져 있었다. 깨달았을 때는 지나가다 험담을 듣거나 식당에서 부딪히기도 했다. 그때부터 매일 이건우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메일이거나 전화거나. 지난 주말에는 둘이 수족관에도 갔다. 정말 즐거웠고 마음이 들떴다. 손을 잡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정하지만 가끔 장난처럼 말하는 그런 이건우에게 나는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건 괴롭힘이다. 서민아와 강태준 생각이 나버린다. 괴롭힘을 숨기는 서민아에게 강태준에게 말해서 지켜달라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내가 슬쩍 강태준에게 제안했다. 그 후 순식간에 서민아는 타바타 씨가 되어버렸지만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주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건우에게도 미움받을지도 모른다. 상담해서 폐가 된다고 생각되고 이건우에게 미움받으면 이건우는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이건우는 젊으니까 가벼운 마음이면 어쩌지? 호감을 가지면 이렇게 불안해지다니.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되다니.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정말 곤란하다. 어떡하지? 그를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다니. 그래도 일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다. 평소처럼 노력했다. 락커에 들어갔을 때 들린 농담이나 나이 얘기를 하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다. 잠시 후 내 이야기라는 걸 알고 부끄러워졌다. 뒤늦게 온 정유미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다. 연하 후배에게 휘둘리느라 힘드시겠네요. 곧 30세시죠. 이건우가 진심으로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 농담일 텐데요. 벌칙 게임.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건우 같은 사람이 주목받지 못하는 나를 선택하는 것은 역시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금세 서민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나를 이자카야로 데려가 주었다. 어떻게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신혼이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조금씩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말하기 힘들었지만 벌칙 게임 얘기도 했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다. 어느새 강태준이 서민아를 데리러 와 있었다. 역시 서민아는 주인공 같았다. 이렇게 멋진 강태준이 데리러 와준다. 부럽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 안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정신 차렸나요? 백미러 너머로 이건우와 눈이 마주쳤다. 이건우. 한유진, 술 취하면 항상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라고. 혹시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한 걸까? 불안해져 백미러를 통해 살포시 물어보듯 봤다. 이건우는 엄한 표정으로. 그렇게 되어버려서 무방비 상태네요. 앞으로는 술을 마시게 할 수 없겠다.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조금 기억이 안 나요. 왜 내가 이건우 차를 타고 있는 걸까요? 강태준이 전화했거든요. 그게 다야? 뭔가 화난 걸까? 그 말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차가 멈추고 이건우가 내리라고 권했다. 여기가 어디냐고. 내 집이에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제8화. 마중 나갔을 때 한유진은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강태준과 서민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뒤 그녀를 재빨리 뒷자리에 태우고 차를 출발시켰다. 그녀는 벌칙 게임이라고 중얼거린 후 차 안에서 잠들어 버렸다. 백미러로 확인하니 너무나도 무방비적인 모습에 조금 화가 났다. 오늘은 우연히 강태준이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남자였다면 어땠을까? 중간에 깬 한유진에게 살짝 주의를 줬다. 중간부터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았다.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집에 돌아간 후다. 들어오세요. 지저분하지만 들어오세요. 응, 고마워. 한유진은 작게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며 현관에 들어왔다. 돌아와서 벗어둔 넥타이, 시계, 정장 재킷 등을 정리하면서 이 소파에라도 앉으세요.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긴장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는 한유진의 손을 잡아 소파에 앉게 했다. 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었다. 한유진은 양손으로 그것을 받으며 미안해. 뭔가 패 끼친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아까부터 나와 시선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데도 참 잘해주네. 나는 한유진에게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았다. 불편한 듯 몸을 살짝 움직였지만 신경 쓰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참지 못하고 얼굴을 들어. 이건우, 가까워. 라고 말하자 겨우 나를 본 한유진에게 벌칙 게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어차피 30살 아줌마잖아. 이건우 나 너무 심해. 라고 흘리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30살이라고. 한유진 아직 26살 아니야? 반올림하면 30이지만 나도 같은 나이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전문대가 아니라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나보다 2년 선배인 한유진은 2살 많았던 것 같다. 내가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한유진은 그렇게 나이가 많다는 것을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안아주듯 뒤를 쓰다듬으며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저기, 그렇게 나이가 많다는 게 신경 쓰여요? 남자는 젊은 게 좋잖아요. 즉시 되돌아온 말에 나는 한유진이 좋습니다만 속삭이자. 벌칙 게임인데 라고 대답이 돌아왔다. 한유진에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까? 벌칙 게임 때문에 여자에게 접근하는 남자라고? 어차피 바로 나에게 상담해줬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싫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팔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마음이 떨렸다. 왜냐하면 싫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라는 건 한유진, 나 좋아합니까?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얼굴을 들자. 벌칙 게임이 아니죠? 라고 말한 후 나에게 꼭 안기며 나 좋아해?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제9화 항상 나보다 일찍 출근하는 한유진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건우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 5분 정도 있으면 아침 조회도 시작할 것 같다. 평소처럼 겨우 정유미가 방에 들어왔다. 한유진이 없는 것을 보고 미묘하게 웃었다. 성격이 너무 나쁘다. 내가 화난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듯 물어왔다. 한유진 오늘 쉬는 건가요? 아니면 무단결근? 내가 대답하기 전에 이건우가 나타났다. 한유진은 오늘 쉬게 할 거야. 서미나 과장에게 말해줄래? 그녀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어제 피곤했나 보네요.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라고. 시간 없으니까 점심때 또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고 씩씩하게 가버렸다. 매우 상쾌하게 자연스럽게 폭탄 발언을 했다. 맞은편의 정유미는 억울한지 왜 이건우가 하고 중얼거렸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이건우를 회의실로 불렀다. 어제 일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정말로 오해는 풀렸어? 네오 공식적으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멋진 미소로 보고해 주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그 상태로 오해가 계속됐으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이건우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확실히 정유미였지? 네, 주도하는 쪽이 정유미 있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일보다 합동 모임의 화려한 팀이군. 내 아내 때의 감사도 겸해서 뭔가 해야겠지? 무심코 말하니. 강태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우가 동의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은 정말 좋았다. 한유진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잠든 한유진. 어제 오래 이야기를 나눴네. 오늘은 쉬게 해야지. 공식적으로 사귀기로 했으니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기로 약속도 했다. 사실 결혼하고 싶지만 내가 아직 26살이라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집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침실을 들여다보니 이불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괜찮아요. 한유진이 이불에서 얼굴을 내밀자. 열심히 말하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한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회사는 쉬기로 했다. 음식과 음료는 무엇이든 먹어도 되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는 것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한유진이 있다고 생각하니 일도 힘낼 수 있었다. 정유미들에게 보답도 해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태준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회사에 가니 미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 안녕하세요, 한유진. 서민아가 평소처럼 인사해 주었다. 귀여운 미소에 안도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쉬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보다 오늘은 머리를 풀고 오셨네요? 드물어요. 아, 기분 전환. 그렇군요. 잘 어울려요. 풋 하고 서민아가 웃어서 나도 함께 웃어두었다. 절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탈의실을 나올 때 평소보다 늦게 온 정유미가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 어깨를 흔들며 시선을 피했다. 겁먹은 듯하다. 왜일까? 그리고 책상 위에는 볼펜, 핸드크림, 머그컵 등 신품이 놓여 있었다. 이건 좋았네요. 서민아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에도 몇몇 물건이 놓여 있었다. 이건우와 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음이 부드럽게 따뜻해졌다. 아, 나도 주인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나 보다.